네,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업종에 집중해 보면 좋을지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할 업종은요, 바로 제약바이오가 될 텐데요.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살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죠. 이혜진 인플바이오 리서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 생물보안법이 다시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에는 통과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작년과 달라진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네. 상원에서 전체 표결에 붙여지질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본다 그러면은 이제 우려되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그 지정에 대한 투명성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바이오 안보 관련한 공감대가 작년 대비해서 더 강화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우려 바이오 기업에 대한 그 지정 이 부분이 보다 확실하게 준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대비해서는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작년보다는 올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관세 예고를 계속해서 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관세율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트럼프가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관세는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요한 바이오 관련한 공장을 가지고 미국 내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국내 기업으로서도 트럼프 기간 동안 이 정권 기간 동안만 잘 버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생각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생각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의회의 국가보안위원회 그 보고서를 본다고 하더라도 바이오 산업을 안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미국 내로 중요한 공장은 즉 그 제약바이오 관련한 공장은 가지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요. 현재 빅파마가 미국의 공장을 증설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에 있는 공장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처럼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이 초당적인 미국의 생각을 읽으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높은 관세율을 무조건적으로 부과하겠다라는 관점보다는 결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원하는 거는 미국 안으로 좀 생산시설을 가지고 와라,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주목해야 될 바이오 분야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산 관련한 네. 이슈에 지금 온 이제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DMO, 즉 위탁 개발 생산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일부 기업, 즉 셀트리온이라든가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의약품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한 그런 영향력은 좀 약할 것이다. 왜냐하면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인 그런 대응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러한 생산과 관련한 부분보다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여전히 중국의 영향력이 강하다. 즉 향후에 중국과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적인 개편이라든가 아니면 세제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약바이오 전반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제약바이오가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UBS가 매도 의견, 매도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낙폭이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네. 알테오젠이 UBS 리포트에 조목조목 하나하나씩 좀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알테오젠 반박문을 보면은 크게 보면은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키트루다 SC 제형의 전환율이 얼마가 될 것이냐. 두 번째는 이 알테오젠의 알트비포 기술의 임상 성공 확률 이 두 가지를 이제 포인트로 잡고 있는데요.
UBS가 제시한 이제 키트루다 SC 제형 2년차 전환율을 9%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머크가 보는 30~40%하고는 실질적으로 격차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월가의 분위기하고도 좀 격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보수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공 확률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할로자임, 그러니까 알테오자임과 마찬가지 피하 주사 제형 기술을 가지고 먼저 이제 발전해 가고 있는 할로자임 같은 경우에도 성공 확률이 92%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점차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런 중요한 변수에 대한 그런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에 대한 근거가 중요한데 이 근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이 없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근거가 없다라는 말로 알테오젠은 반박을 했는데 주가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알테오젠과 더불어서 ABL 바이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상승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대표님? 네, 지난주에 ABL 바이오의 가장 앞선 리드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ABL001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물질은 미국의 파트너사인 컴패스 테라퓨틱스가 지금 담도암 환자 2차 치료제로 임상 2,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체 ORR, 즉 객관적 반응률이 발표가 되었는데 2차 평가 지표, 즉 전체 생존 기간과 무진행 생존 기간이 4분기에 발표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내년 1분기로 이연이 된 겁니다. 즉 환자의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데이터를 뽑는 그 기간을 보다 연장한 매우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물질은 만약에 승인이 된다 그러면 ABL 바이오의 현금 흐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임상이 계속해서 순항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흥 기업들의 성과가 최근에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는데요. 빅파마와 협업이나 기술 수출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주가의 상승 재료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기업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가장 중요한 네. 모달리티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ADC에서는 리가켄 바이오가 네. 관심의 대상입니다. 콘조를 중심에 놓고 왼쪽 특이성이 강한 항체 그리고 페이로드, 단일 페이로드라든가 이중 페이로드에 대한 연구 개발이 잘 진전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중 항체입니다. 이중 항체 중에서도 BBB 셔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가 관심의 대상이고요. 세 번째는 융합 단백질입니다. 융합 단백질 중에서는 에이프릴 바이오라든가 GI 이노베이션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장기 지속형 제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 펩트론이라든가 네. 또 G2G 바이오, 그다음에 인벤티지 랩 같은 회사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비만 치료제 시장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외국 제약사가 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현재 개발 상황 어느 수준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네. 한미약품이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GLP-1 계열 약물로는 내년에 네. 상업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랩스커버리라는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전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릭스라든가 또 펩트론 같은 회사는 근감소 비만 치료제 그리고 장기 지속형 기술을 가지고요. 일라이 릴리 등 글로벌 기업들과 현재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미약품과 펩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비만 치료제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은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되겠죠. 두 기업 다 주가 흐름을 보면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낙폭이 좀 컸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표님? 네, 노보노 같은 네. 경우에는 전망치를 하회했어요. 전망치를 하회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젯바운드 같은 경쟁 약물, 두 번째는 불법 그 비만 치료제를 여전히 이제 환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이 마시 치료제로 현재 위고비가 승인이 되었고 또 9월 달에는 알츠하이머병 임상 3상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반전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리가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포글리프론 차세대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시장 기대치를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견조하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경쟁 역시 당연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 승부처를 어디다 두면 될까요, 대표님? 네, 이제부터는 네. 근손실 비만 치료제, 근손실. 네, 근손실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제형의 혁신 이 두 가지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손실 비만 치료제 그리고 제형의 혁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자, 하반기에 제약바이오가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굵직굵직한 이벤트죠. 학회가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전 포인트 우리 미리 따라가 볼까요? 네. 9월에는 세계 폐암 학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리가캠 바이오, 그다음에 보로노이가 현재 임상 연구하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발표할 예정이고요. 10월 달에는 3대 암 학회죠. 에스모가 열립니다. 국내에 항암제 개발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밀 의료, 그다음에 내성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이 두 부분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애쉬 혈액암 학회가 열리고요. 카티라든가 희귀질환, 혈액질환 연구 개발에 대한 동향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학회 일정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하반기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과 함께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지까지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금리 인하가 화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요. 이 물가를 잘 체크하시면서 금리 인하에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 바이오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온다면 제약바이오주가 수혜주로 또 거론이 되겠죠. 하반기 제약바이오주엔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이혜진 인플바이오 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